왕자에서 목자가 된 모세. 출애굽기 2장.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였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세 왕자를 알고 있었지. 공주의 아들 모세 왕자. 하지만 모세는 공주가 자기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다. 모세의 진짜 어머니는 고센 땅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 모세 아버지는 파라오를 위해 힘든 일을 열심히 해야 했어. 모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였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를 위해 고된 일을 해야만 했어. 파라오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을 말해. 그리고 이집트에 처음부터 살았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이라고 부른단다. 바로 이집트의 주인들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이집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 땅의 주인도 아니지.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자손들이야. 오래전 야곱은 가나안이라는 다른 나라에 살았어. 그러다 이집트로 이사를 왔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혹시 가나안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씨 고약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지. 큰 성을 만들려고 벽돌을 굽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었단다. 이집트 사람들은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했단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이집트 사람이 나타나 채찍으로 때렸단다. 정말 심하지? 모세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았거든. 사람들은 모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지만 모세 왕자는 벽돌을 굽거나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왕자로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 것이 참 좋았단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자주 찾아갔단다. 가끔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기도 했어. 그때마다 모세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단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만 할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수는 없을까?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다시 찾아갔을 때였어. 한 사람이 힘없이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단다.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이집트 사람이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거야. 그 바람에 그 사람은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의 멱살을 붙잡더니 그만 때려서 죽여버렸어. 그 이집트 사람은 숨이 멎은 채 땅바닥에 픽 쓰러졌지. 모세는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실을 만약 파라오가 알게 된다면 분명히 파라오는 엄청나게 화를 낼 거야. 당장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할지도 몰라.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절대로. 모세는 재빨리 땅을 파서 죽은 사람을 묻었단다. 다행히도 자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 다음 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갔단다. 그날도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리고 있었지. 하지만 그날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단다.
모세가 다시 화를 냈을까? 아니야. 그날은 모세의 마음이 아주 슬퍼졌단다. 모세는 싸움을 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지. 이게 무슨 짓이오?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다니. 그만들 두시오. 싸우지 마시오. 싸움을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모세를 보며 말했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야? 그래, 당신은 나까지 죽이고 싶은 모양이군.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야? 그 말에 모세는 깜짝 놀랐단다. 어제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 어쩌면 파라오도 이 사실을 곧 알게 되겠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이 파라오의 귀에 정말로 들어갔단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어. 모세를 잡아오너라. 당장 감옥에 가두도록 해라. 파라오의 신하들이 모세를 잡으러 왔단다. 하지만 신하들은 모세를 찾을 수가 없었지.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모세는 어디에도 없었어. 그때는 벌써 모세가 멀리 도망을 간 후였거든.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아주 먼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단다. 파라오가 자기를 절대로 찾지 못할 만큼 먼 나라로. 모세는 걷고 또 걸었어. 그러다가 어떤 우물 곁에 도착했지. 그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잠시 쉬고 있었단다. 그런데 아가씨 7명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로 오는 것이었어. 목이 마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거였어. 아가씨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곁에 있는 물통에 물을 부었지. 아가씨들이 끌고 온 양떼는 물통 주위에 모여 물을 마셨단다. 그때 갑자기 다른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고 나타났어. 아주 못된 목자들이었지. 그 목자들은 물을 마시고 있던 양떼를 밀어냈어. 아가씨들도 함께 쫓아버렸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비켜! 우리 양들이 먼저 물을 먹어야 하니까 당신들은 나중에 다시 와.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단다. 성큼성큼 목자들에게 걸어가 말했어. 이 아가씨들이 이곳에 먼저 왔소. 아가씨들의 양들이 먼저 물을 먹는 것이 마땅하오. 당신들이 기다리시오. 못된 목자들은 모세의 그 말 한마디에 겁을 잔뜩 먹었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당장 도망가 버렸지. 모세는 아가씨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어. 양들은 매 거리며 물을 다 마셨어. 아가씨들은 양에게 물 먹이는 일을 일찍 마칠 수 있었단다. 일을 마친 아가씨들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드로에게 우물 곁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단다. 아버지 이드로가 말했어. 아니, 너희를 도와준 그분을 우물 곁에 그대로 두고 왔니? 큰 실수를 했구나. 당장 돌아가 그분을 모셔오너라. 오늘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도록 어서 모시고 오너라. 이드로의 딸 중 한 명이 모세를 데리고 왔단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날 밤 그 집에서 잠도 자게 되었지. 그 후 모세는 그 집에서 계속 머물며 살게 되었어. 이드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거든. 모세는 이드로의 가축을 지키는 일을 했지. 이제 모세는 목자가 되었어.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된 거야.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목자가 되다니 정말 많이 바뀌었지? 모세는 이드로의 딸 중에서 십보라라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단다. 모세와 십보라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2명의 자녀를 주셨어. 모두 아들이었단다.